우리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청년취업방송 그란데TV 유시민에게 배우는 토론 면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청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박재림 대표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까지 지금 이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를 쭉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편이 상상하세요. 두 번째가 세 가지 이유. 세 번째는 대비시켜라. 네 번째는 질문의 힘이었고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인 경청의 표현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뭐 공감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경청해라 그러면 이제 그 수험생이나 그 지원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경청하는 겁니다. 저 굉장히 경청을 잘하는데 그 말로 경청을 잘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청을 드러내는 어떤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이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박형준 의원님 하도록 읽어보시죠. 하겠습니다. 차라리 북한은 북한대로 살라 이거예요. 근데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우리는 못 살아. 그러니까 유 작가가 독일에 계셨으니까 슈미트 총리가 3인당이잖아요. 슈미트가 전술핵을 도입할 때 그 논리가 그거예요. 결코 공허한 약속을 믿고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독일 좌파가 한 것을 배우라고 저한테 지금 이제 충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파도 사실은 독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 콜 총리가 16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중간에 통일을 이뤘었거든요. 우리도 통일이. 뭐 이런 이제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그 주목이 되고 눈이 가지는가 하는 건데. 경청이니까요. 예. 왠지 그 박형준 위원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네. 뭔가 유시민 작가님이 뭔가 이렇게 경청의 이런 행동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목은 이제 경청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딱히 이게 경청의 표현인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이제 네모나게 나가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독일 좌파가 한 것을 배우라고 저한테 충고하시는 거잖아요.라고 이제 한마디 하는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그냥 잘 듣고 있었다. 근데 이런 의도 맞냐라는 약간 확인의 의미 정도로 좀.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상 김구라 씨가 이제 그 사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박형준 전 의원하고 이렇게 서로 양자 간의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되게 이제 흘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하는 요 의미인데요. 이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깐 멈추고 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이 막 주장을 하면 나는 배가 고프니까 뭐 지금 빨리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바쁘니까 요거 끝나고 갑시다. 이렇게 내 주장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세요. 그런데 조금만 배가 고프세요. 라고 하는 게 한 템포 쉬어간다는 의미야.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상대방이 한 얘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인을 한다거나 짧게라도 논평을 한다거나 또 어떤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한꺼번에 통칭을 해서 한 템포 쉬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셨던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은 저한테 독일 그 좌파가 어떻게 했는가를 저한테 배우라고 지금 충고해 주시는 거죠.
라고 이제 한마디 함으로 해서 그 충고 고맙습니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예, 그런 효과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그러면 지금 오늘의 제목과는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냐. 네. 상대방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이런 의미이신 거죠. 라고 얘기를 한 그 자체가 사실은 경청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토론하는 행동도 있지만 대개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로에 들어가겠죠. 학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도 돼요. 네네. 학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학교 화단에 점심시간마다 물을 줬습니다. 그 행동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네, 토론에서도 그거를 주장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보다는 네. 이 안에 열심히를 빼고 1시간 동안 뭐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뭐 네. 1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간혹가다 부모님이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그쵸. 면접관하고 지원자 간의 그 인터코스라고 하는 거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근데 그런 선의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뭔가 직접적인 거기 이 에비던스라고 하거든요. 증거라고 하는데 그 역량 평가를 할 때 구체적인 증거가 딱 잡혀야지만 그거를 갖다가 평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텐데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역량 면접에서 결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역할은 주말마다 청소를 담당하고 동생들의 숙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구나라고 면접관들은 이해를 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동이 빠져 있는 본인의 뭐 느낌, 뭐 사랑을 학교를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네.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무조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 토론 면접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 가지고 2번 지원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근본 원인부터 한번 우리가 서로 따져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이퀄 경청을 한 거예요. 저 사람 그렇죠.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지원자님 참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굉장히 참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내가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좀 위해주는 얘기가 네. 좀 되게 겸손하네 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결국은 듣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증거가 잡힌 거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청하고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예. 것들을 증거로 표현해라. 증거가 네. 될 수 있게 표현해라. 네. 오. 오늘도 역시 지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댓글 남겨달라는 얘기도 좀 하십시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